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12월이네요.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고. 1차 임종평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뭐 내과 문제만 봐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평이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항상 시험 보면 어렵다고 느끼시긴 할 텐데 조금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긴 했는데 하여간 뭐 해설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랑 공부하면서 정리를 잘 하셨으면 대부분은 잘 맞추실 수 있었을 거고요. 몇 개 좀 특이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국시가 이렇게 나오려나? 임종평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이거 화면에 가릴 수가 있구나. 근데 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일단은 내과 문제를 다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한번 보시죠. 40세 남자가 일주일 전부터 가래에 피가 묻어나와서 왔다. 객혈이네요. 1개월 전부터 기침과 미열이 있었고, 제가 호흡기 강의할 때 얘기했습니다. 호흡기 문제인데 한 온셋이 한 달 됐다라고 하면 일단 거의 결핵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문제인데 온셋이 1개월 됐대요. 여러분 굵다. 온셋이 한 달 됐다고 하면 결핵인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침, 거기다 이제 미열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결핵일 가능성이 높죠? 봤어요? 줄레. 그러면 결핵인지 아닌지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결핵이 의심되는 이 레프트 어퍼렁 필드에 리전이 있으니까요. 결핵이죠, 결핵. 70세 남자가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병원에 왔다. 소변에 거품이면 일단 단백뇨죠. 당뇨로 치료 중이다. 뭐 당뇨 환자에서 단백뇨 나오면 당뇨병성 심증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 근데 혈압이 되게 높네요. 치료는 보시면 특별한 거 없어요. 역시 단백뇨 많이 나오고요. 당연히 치료해야 되고요. AC 이니비터나 ARB가 당연히 답이죠. 뭐 진짜 고민 없다. 쉽네요. 여기까지. 67세 남자가 숨이 찬다고 왔다. 마른 기침. 마른 기침? 사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제 머릿속에는 막 IPF, 뭐 이런 ILD들이 떠오르긴 합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다. 십감면에 흡연력이 있다. 근데 여기서 딴 얘기가 나오네요. 돌, 유리, 도자기, 뭐 이런 거 나오면 의심해야 되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였죠? 규패증. 사실 이 직업성 폐질환은요, 이 직업을 보고 맞추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사실 사진 보고 맞추기는 쉽진 않아요. 어쨌든 직업을 주고 그거에 어긋나게 직업을 이렇게 주고 병원 딴 거 주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직업을 보고 맞추시면 됩니다. 이 실리콘 시스도 되게 다양하죠. 이렇게 막 작은 노듈이 쫙 깔려있는 소변도 있고, 그 다음에 림프절이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파이브로시스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합니다. 40세 남자가 직장검진 결과 혈당이 높다고 왔다. 뭐 어쩌라고. 아버지가 당뇨다. 진단. 이런 건 되게 당뇨가 맞니? 아니면 당뇨 전 단계니? 뭐 이런 문제죠. 진단은 일단은 당뇨는 아닌 것 같아요. 수치들을 보면 뭐 당뇨에 맞는 거는 없어요. 당뇨 전 단계인데, 자, 일단 확실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75g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당부화 검사를 했다는 얘기는 이 2시간째 이 내당능 장애가 있냐 없냐를 보겠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기준이 이제 140에서 199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당능 장애죠, 사실. 근데 좀 애매한데 이 75g 이 당부화 검사할 때 이게 공복이긴 하거든요. 근데 공복에 100이면
공복혈당 장애긴 해요. 100에서 125가 딱 커트라인이긴 한데 100에서 125가 공복혈당 장애니까요.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75g에서 당을 부하해서 보겠다는 얘기는 이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면 당연히 얘를 골라야죠. 78세 여자가 온몸이 가렵고 발진이 생겨서 왔다. 온몸이 가렵대. 일단 가려운 게 특징이에요, 이 병은. 밤에 더 심하고요. 고혈압, 당뇨, 뇌졸중, 요양병원. 와, 여기서는 거의 의심을 해야 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려워요.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게 옴이죠. 이건 시험에 나왔었어요. 기출문제. 한 4년 됐나? 그래서 뭐 임종평을 이미 보셨지만 1차 임종평을 요즘 1차 임종평은 국시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옴입니다. 옴. 이거는 옴 치료 이거 시험에 똑같이 나왔어요. 기출문제 포맷들이 답까지 똑같아. 39세 여자가 10분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왔다. 와, 10분 전부터 오른쪽 다리만 힘이 빠진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2주 전부터 미열이 있고, 미열이 있으면 되게 감염인데. 근데 왜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죠? 세월이, 일단 여름 많이 미열이 아니네요. 뭐 거의 이건. 열나네요. 이완기 심잡음이 들린대요.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서 그거를 항상,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나면서 뭐뭐 들려요. 열나는데 뭐뭐 들려요. 그러면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예요. 열나는데 뭐뭐 들려요.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예요. 여기 뭐 손, 발 사진을 줬다는 얘기는 뭐 제이네일 리전 뭐 그런 거 줬다는 얘기겠죠, 뭐. 근데 뭐 그거 보고 맞추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왜 빠진 거야? 하니까 브레인 MRI 줬네요. 그러니까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 심장 안에 감염이 있다가 그게 또 뇌로 날아갔나 보네요. 확진을 위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죠, 당연히.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 검사는 두 가지예요. 심장 초음파랑 그다음에 혈액배양 검사. 이미 혈액배양 검사 했으니까 심장 초음파 하면 되겠네요. 머리까지 날아갔네요. 81세 남자가 3시간 전부터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응급실에 왔다. 잘 안 일어난다고요? 왜? 고혈압과 치매가 있다. 식사량이 감소하고 설사가 있었다. 기력이 점점 떨어진다. 그쵸? 이렇게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설사 계속 하는데 제대로 볼륨 리플레이스먼트가 안 되면 문제가 되죠? 혈압은 근데 괜찮네요. 맥박은 당연히 좀 빠르고요. 탈수가 돼 있고. 당연히 탈수가 돼 있겠죠. 뭐가 문제인데? 어쩌라고. 봤더니 하여간 탈수예요, 이 환자는. 기본적으로 탈수인데, 이것도 이제 설사에도 종류가 또 여러 개 있고, 우리가 볼륨이 부족할 때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보니까요, 소디움이 너무 높네요. 그렇죠? 이건 하이퍼나트렘이죠. 뭔 말이냐면, 프리워터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어쨌든 볼륨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셀라인이라는 걸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이퍼나트레미아가 있으면 보기에 어차피 노멀 셀라인이 없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나와서 답이 요 4번인 문제는 기출 문제는 없었어요. 최근에 답이 4번인데 어쨌든 셀라인이에요. 1번 진짜 말도 안 되죠. 탈수인데 1번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알부민 리플레이스먼트는 LC 환자에서만 하는 거니까 아니고 3번 3% 셀라인은 하이포나트레미아 엄청 심할 때 하는 거고 5번은 뭐 하이퍼칼레미아 때 하는 거니까 답은 뭐 4번밖에 없어요. 고르는 건 어렵지 않고 분명히 맞추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볼륨 리플레이스먼트 할 때 노멀 셀라인으로 하는데 이렇게 막 소디움이 155 이상 굉장히 높은 하이퍼나트레미아의 경우에는 하프 셀라인으로 합니다. 이게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했었냐면 제가 강의에서는 그 문제풀이 강의 때 당뇨의 acute complication에 DKA랑 HHS 있고 그 HHS에서 소디움이 155 이상인 경우에는 노멀셀라인 대신 하프셀라인으로 하이드레이션을 한다. 뭐 이런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건 비슷한 문제입니다.
50세 여자가 3개월 전부터 설사와 혈변, 3달 동안 혈변을 본다고요? 쉽지 않은데요. 하루에 10번 이상 설사가 있고 복통이 있대요. 배가 아프면서 혈변을 보면 1번으로 떠올라야 되는 병은 UC예요. 그러니까 물론 노인에서는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도 가능하긴 한데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는 갑자기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배가 아프면서 혈변을 보면 UC 말고는 사실 뭐 그렇게 확 떠오르는 병은 별로 없어요. 캔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캔서가 이렇게 막 배 아파요, 설사요, 혈변 봐요 이러고 오진 않죠, 되게. UC인데 느낌은 혈압 좀 떨어져 있고요. 빈혈 있겠지? 내시경 사진이다. 내시경 보고 맞추란 얘기겠네요. 이건 아마 제 기억에 내시경을 봐도 아마 UC였을 것 같고요. 되게 심한 UC면 치료는 스테로이드죠. 그런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UC네요. 그 UC죠. 피나는 곳 있고 저절로 피나고 이제 빨갛게 되고 하우스테이션 없어지고 그런 것들입니다. 누가 봐도 UC. 저절로 피나고 건드리면 피나고 베스큘라 마킹 없어지고 UC입니다. 심해서 스테로이드. UC 치료는 경미하면 5화사, 심하면 스테로이드. 64세 남자가 3개월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왔다. 200m 이상 걸으면 종아리가 아프다. 이건 뭐 일정한 거리를 걸으면 다리 종아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건 페리페럴 아테리얼 디지즈죠. 그 만성 동맥 막힘증, 만성 다리 동맥 막힘증, 뭐 이게 부르는 그런 병이죠. 나머지 뭐 읽어보면 어쩌고. 오른쪽 다리에 맥박이 약하게 만져진다. 그쵸? CT 뭐 찍어보면 막힌 거 보여줬겠죠. ABI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ABI 0.9 미만. 진단은 박리 아니요, 축착 아니요, 대동맥류 아니요, 혈전 혈관염 아니요. 이건 젊은 남자에 생기는 거. 5번이네요. ABI 하면 0.9 미만이어야 되고요. 0.9 미만, 그리고 여기 혈관이 막힌 데가 있네요. 50세 남자가 일주일 정도 윗배가 불편해서 왔다. 5년 전 알코올릭 LC로 진단을 받았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LC래요? 근데 윗배가 불편하대요. 왜 불편하지? 의식은 명료하고요. 황달은 없고요. 열도 안 나고요. 덩이도 없고요. 어이구야. CT를 주는 거 보니까 의심되는 게 있죠? 동맥기 지형기 쭉 보시면 여기 나올 거예요. 알파 피토 프로테인은 무조건 높다고 줘요. 이거는 거의 무조건 주는 것 같아서 진단을 맞추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보면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동맥기에 하얗고 지형기에 좀 어두워지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치료를 봐야 되는데 뭐 뒤에 사진 보면서 얘기하면 되겠지만 하나만 있는 경우에, 한쪽만 있는 경우에 일단 이게 차일드 A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요. 랩이 되게 좋아요, 지금. 빌리루빈도 괜찮고, 알부민도 괜찮고, PT도 괜찮고. 그래서 이거는 차일드 A이고요. 그리고 아마 한쪽에 하나만 있을 거예요, 메스가. 그래서 치료는 간절제. 기억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간암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죠. 여기 있구나. 간절제. 68세 남자가 일주일 전부터 숨이 차다며 병원에 왔다. 68세 할아버지가 숨차대요. 몇 달 전부터 숨찼고요. 기침가래가 많았대요. 거의 COPD인데요. 감기 걸리면 심해지죠. COPD. 쌕쌕거린다. COPD. 치료는? 오케이. 일단 진단은 뭐 거의 COPD예요. 읽어보시면 COPD인지 모르긴 좀 어려운데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숨차고요. 기침가래 있고 그 다음에 담배 엄청 오래 피셨고요. 쌕쌕거리고요. 이거 뭐 거의 COPD죠. 근데 항상 천식이나 COPD는 이 치료를 물어보면 이게 평상시 치료를 물어보는 건지 요즘 악화된 급성 악화의 치료를 물어보는 건지를 꼭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평상시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급성 악화인가요?
평상시에 숨이 찼어요, 원래. 근데 오늘은 왜였어요? 일주일 전부터 숨이 더 차다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주일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숨이 더 차다고 온 거예요. 급성 악화죠. 천식의 COPD도 급성 악화는 천식이랑 항목 자체는 비슷하죠. 일단 산소를 조심스럽게 주고요. 산소 포화도가 90%가 안 되면 산소를 줘요. 지금 산소 포화도가 93%니까 산소는 답이 아니에요. 산소는 안 주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씁니다. 경구 스테로이드 또는 뭐 IV, 주로 경구 스테로이드 씁니다. 이거 써요. 천식이랑 똑같이 써요. 그 다음에 쇼덱팅 브론코다일레이터 쓰고요. 그리고 가래가 누렇게 많이 나오면 항생제를 씁니다. 근데 가래가 누렇다는 얘기가 없어요. 묽고 흰 가래래요. 가래가 누렇게 나와야 항생제를 씁니다. 그래서 항생제도 아니고요. 답은 그냥 2번이에요. 아마 COPD 급성 악화의 치료 공부하신 거 기억나신다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급성 악화에서 COPD에서 스테로이드를 답으로 준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75세 여자가 최근 들어 오른쪽 윗배가 더 아프다. 와, 이거 더 아파? 10년 전부터 오른쪽 윗배가 아프면서 열이 반복적으로 났다. 10년 동안 오른쪽 윗배 아프면 뭐 거의 돌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5년 전에 담도 내시경을 해서 담도 결석을 제거하였다. 3개월 전에 심근경색이 있었고요. 관상동맥 확장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스텐트를 넣었겠죠? 그냥 확장수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스텐트를 무조건 넣었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 윗배가 아프고 열난다고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ALP도 올랐고요. AST, ALT는 많이 안 올랐고 빌리루빈은 많이 안 올랐네요. 치료는 이라는 문제인데 이게 아마 뒤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안 되니까 이게 힘들구나. 이거 뒤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시면 간내담석인데요. 간내담석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얘기를 왜 줬나를 보셔야 돼요. 그 국시에서는 아주 쓸데없는 얘기를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얘기는 지금 이거 담석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3개월 전에 심근경색으로 PCI를 했다. 스텐트를 넣었다. 스텐트를 넣으면 요즘 주로 약물방출 스텐트를 넣고요. 그럼 우리가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1년은 필수로 먹어야 되죠. 못 끊죠. 바꿔 말하면 지금 75세 할머니고요. 3개월 전에 MI였고요. 지금 아스피린 플라빅스 먹고 있고요. 수술 못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바깥쪽에서 담도경을 넣어서 담석 제거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이 2번이에요. 뭔지 말씀드릴게요. 수술을 못, 일단은 간내 담석이라서 1번 안 되고요. 수술을 못 해요, 지금.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돌이 있잖아요.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관을 넣어서 이 관을 통해서 꺼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6세 남자가 5년 전부터 기침을 한다고 했다. 와, 5년 동안 기침을 한다고요? 처음엔 가래가 없었으나 1년 전부터는 묽은 가래도 나온다. 밤에 쌕쌕거린다. 뭐 거의 이것도 COPD인데요? 암로디핀을 복용 중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30감염의 흡연자이다. COPD인데요? COPD 검사 뭘로 하나요? 폐기능 검사죠. 뭐. COPD 검사는 오로지 폐기능 검사. 57세 남자가 5시간 전부터 명치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왔다. 5시간 됐다고요? 명치가 아프다고? 너무 갑자기 아픈데요? 통증은 등으로 뻗치고 몸을 구부리면 조금 나아진다. 이거 판크레아타이티스네요. 등 그리고 구부리면 좋아져요. 판크레아타이티스. 1년 전에 돌이 있다고 들었다. 아마도 돌 때문에 생긴 판크레아타이티스. 체온은 39.2도이다. 어우 열나네요. 복부 CT이다. 치료는 아밀라드라파도 올라왔겠죠. 뭐. 라이페이지. 판크레아타이티스니까.
그리고 돌 때문에 생긴 거니까 아마도 ALP 이런 거 올라갔을 거고요. 골스톤 판크레아타이티스고요. 치료는 ERCP 해서 내시경 ERCP를 통해서 돌을 꺼내주는 게 치료죠.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는 돌이냐 술이냐. 돌이면 돌 꺼내주는 게 치료고요. 술이면 금식, 수액, 진통제 뭐 이런 거 썼었죠. 돌 꺼내야 돼요. 내시경으로. ERCP에서 내시경 꺼내면 됩니다. 돌 있을 거예요. 골스톤 판크레아타이티스. 33세 남자가 1개월 전부터 시작된 두근거림으로 병원에 왔다.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고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한 달 전부터 두근거린대요. 살 빠진대요. 식욕은 왕성하대요. 사이로톡시코시스. 진단을 위한 검사는 볼까요? 일단 프리티프로 TSH는 했네요. 프리티프 올라가 있고 TSH는 억제돼 있어서 사이로톡시코시스는 맞아요. 뭐 거의 그레이브스니까 그냥 TSH 리셉터 안티바디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기에 그런 게 없네요. 보기 중에서 고르면 2번, 3번, 4번, 5번은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사이로톡시코시스 진단하는데 우리가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되게 다양하긴 하죠. 근데 그거를 감별할 때 우리가 저 자가항체 검사 말고 한 방에 쉽게 또 감별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아마. 갑상샘 스캔이죠. 스캔 찍어보면 알 수 있죠. 전체 다 업테이크가 증가되어 있으면 그레이브스, 한 노듈이 있으면 우리가 그 톡식 아데노마, 그 다음에 아예 업테이크가 안 되면 뭐 깨지는 애들, 물론 그레이브스긴 하겠지만 답은 뭐 여기서 고르면 1번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 38세 남자가 이 문제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틀 전부터 발이 부었대요. 근데 발이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년 전부터 입술, 손, 발이 붓는데요. 발 붓는 건 또 특이하게 좋네요. 입술이 부어요, 주로. 그리고 가족력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발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이게. 헤레디트리 안지오이드. 스크리닝은 C4 레벨. 확진 검사는 C1 에스트라제 이니비터스. 답은 2번. 40세 남자가 캠핑장에서 바베큐를 피우던 중 두통으로 응급실에 왔고 어쩌고 속이 메스꺼리고 산소 포화도는 98%인데 산소를 15리터로 주고 있고 PaO2는 문제 아시겠죠? 이거 내과 문제라기보다는 응급의학과에서 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산화탄소 정도 알아서 보시고요. 34세 여자가 2개월 전부터 피로감과 운동시에 호흡곤란으로 왔다. 34세 여자인데 2달 전부터 피곤하고 숨차대요. 흔하지 않은데 그런 일이? 결막이 창백하대요. 이제 알겠다. 빈혈이네요. 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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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달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아마. 그쵸? 빌리루빈 정상. 헤몰리틱 아네미아는 아닌 것 같고요. 빈혈이에요. 그럼 뭘 먼저 보라 그랬죠? MCV, MCV, MCV. MCV가 80보다 작아요. 뭐 IDA밖에 없어요. 나이도 그렇고 IDA. 페리틴 낮겠죠? IDA. 일단 빈혈이면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별 진단할 때 일단은 헤몰리틱 아네미아냐 아니면 안 만들어지는 아네미아냐 황달이 있나 없나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티큘로사이트가 그물적혈구 있잖아요. 레티큘로사이트를 10% 이상으로 주면 대개는 헤몰리틱 아네미아인 경우가 많죠. 당연히 지금은 뭐 안 만들어지는 애고요. 안 만들어지는 애면 MCV를 보시라고 그랬죠. 80 미만이면 IDA, 100보다 크면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 80에서 100 사이면 IDA 또는 아네미아 오브 크로닉 디지즈. 80 미만이고 페리틴 낮고 뭐 그냥 IDA. 아주 쉽네요. 62세 남자가 열난다고 왔어요. 온몸의 근육 부위도 아프대요. 최근 단풍 구경을 갔대요. 자, 사실 여기 되게 큰 힌트가 많아요. 왜냐면 일단 굳이 열나는 발열 환자인데 감염 환자인데 단풍 구경을 줬다는 얘기는 야외 활동을 했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 단풍 놀이는 가을에 가죠. 그쵸? 그럼 가을철 발열 질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가을철 발열 질환이라고 준 거예요. 가을철 발열 질환은 크게 세 개예요.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그리고 신증후군 출혈열. 볼까요?
자, 양쪽 CVAT. 아, 이거 뭐 신증후군 출혈혈인데. CVAT. 콩팥이잖아요, 콩팥. 그리고 결막 충혈. 5번입니다. 신증후군 출혈. 80세 여자가 기운이 없다고 병원에 왔다. 일주일 전부터는 메스꺼워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진단은 이거 ARF 감별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 항상 이런 문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의 맞출 수 있어요. 메스꺼워서 거의 식사를 못했는데 기운이 없대요. 혈압이 떨어져요. 맥박은 빠르고. 왜 공팥이 나빠졌네요. 거의 프리레날이죠. 뭐 설사했거나 못 먹었는데 뭐 이 콩팥이 나빠졌어요. 소변량이 줄었어요. 거의 프리레날이죠. 근데 정말 뭐라 그럴까 무조건 프리레날이긴 한데 일단 소디움하고 이 크레아티닌을 다 주면 이건 계산을 하란 얘기죠. 혈액에 크레아티닌하고 나트륨, 소변에 나트륨하고 크레아티닌을 줬다는 얘기는 FNA를 구하란 얘기죠. FNA 구하는 공식은 아시겠죠? 설마 모를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르면 작은 거를 위로 보내면 된다고. 자, 나트륨, 소디움 중에 작은 거 15, 크레아티닌 중에 작은 거 2 곱하기 2 나누기 150 곱하기 40 하고 곱하기 100입니다. 힘들어. 0.5겠네요, 이거. 그쵸? 0.5. 0.5. 이 1보다 작으면 프리레날이죠. 2번. 콩팥전. 프리레날 아조테미아. 47세 남자가 5일 전부터 배가 부르고 숨이 찬다며 병원에 왔다. 배가 부르대요. 알코올릭 엘시래요. 저염식을 잘하고 있고요. 이뇨제를 있는 대로 먹고 있대요. 이거 맥시멈 용량이에요. 근데도 복수가 안 빠진대요. 복수에 이거 그냥 LC 환자의 복수 치료예요. LC 환자의 복수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먹는 소디움에 비해서 소변으로 나가는 소디움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치료가 뭐라고요? 먹는 소디움을 줄인다, 나가는 소디움을 늘린다. 저염식이 이뇨제. 그래도 안 되면 먹는 것도 줄이고 내보내는 것도 늘렸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뽑는 수밖에. 그냥 4번입니다. 복수. 28세 여자가 1개월 전부터 왼쪽 목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고 점점 커져서 왔다. 3개월간 체중이 8kg까지 빠지고 발열감이 있다. 여기까지는 확실히 오세요. 진짜 열이 나네요. 38.8도. 왼쪽 목에서 최대 4cm 크기의 림프절이 만져지고 림프절은 고정되어 있진 않았고 눌렀을 때 아파하진 않는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림프절 절제 생검 후 조직 검사는 다음과 같다. 진단은. 와. 사실 이거는 이 문제 기억이 났어요. 이 문제는 국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문제거든요. 최근에 한 십몇 년 동안. 정말 오랜만에 생뚱맞게 임종평에 나오긴 해서 올해 국시에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목에서 덩어리가 만져졌는데 그게 뭐래요? 림프절이래요. 림프절이 크게 만져지면 병이 많죠. 뭐 암의 전이도 되고 결핵도 가능하고 되게 이상한 병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그런 병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열이 나면 일단은 무슨 다른 암의 림프절 전이라고 보기엔 좀 이상하죠. 암의 림프절 전인데 열 날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열이 난다, 살 빠진다, 림프절이 커졌어요. 근데 열 나고 살 빠진대요. 그러면 물론 결핵도 가능하긴 한데 림포마의 가능성이 크죠. 림포마의 비심텀이라고 하는 게 결핵이랑 비슷하잖아요. 식은땀 나고 열 나고 살 빠지고 결핵 아니면 림포마
쪽을 더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보기도 역시나 4번, 5번이 있네요. 1, 2, 3번은 별로 관심 없고요. 4번, 5번인데 LDH를 높게 준 거를 봐서는 림포마를 얘기한 것 같아요. 림포마의 예우인자에 LDH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사진이 결정적이에요. 이거 답이 4번인데 리드 스턴버그셀, 올빼미는 얘 주면 무조건 호치킨 림포마죠. 그래서 호치킨 림포마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거든요. 시험에 아예 안 나오는데 임종평이 한번 나와서 국시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봐두세요. 45세 여자가 3주 전부터 우울하고 무기력하다며 병원에 왔다. 쉽게 피곤하고 변비가 심하며 무기력해요, 피곤해요, 변비가 심해요, 체중이 증가해요, 피부가 건조해요. 여기 이렇게까지 보시면 알아야 되는데 추위를 느껴요. 다 나왔네요. 주스링은 다 좋네요, 진짜. 하이퍼사이로이디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스크리닝 TSH. 5번, 갑상선 기능 겁니다. 58세 여자가 일주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졸려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큰 소리로 부르면 눈을 뜬다. 황달이 있다. 오목부종이 있다. 뇌는 정상이다. 뇌는 왜 했대? 원래 비형간염이 있다. 비형간염이 있는 환자고요. 근데 복부 백만 이동 둔탁음이 있대요. 복수 쳤다는 얘기예요. 비형간염 환자가 복수 쳤으면 거의 LC죠. LC 환자가 지속적으로 졸려하고 사람을 못 알아본대요. 고민이 없다. 38세 여자가 2주 전부터 갈락토레아가 있대요. 프로락틴 시야 변화는 없다. 복용하는 약물이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프로락틴 160. 제가 뭐 강의 때 얘기하는데 프로락틴을 100 이상으로 주면 그 문제는 프로락티노마 문제입니다. 프로락티노마의 치료는 브로모크리틴 카보골린. 브로모크리틴 카보골린. 여기 있겠죠. 70세 남자가 3개월 전부터 숨이 찬다며 병원에 왔다. 할아버지예요. 3개월 전부터 숨 차대요. 9개월 전부터 마른 기침이 있대요. 마른 기침? COPD 아닌데? 50감년의 흡연자이다. 들숨 마지막에 크랙크리 들린다. 가래가 없어요. 근데 크랙크리 들린대요. ILD인데요, ILD. 그러면은 FV10은 FEV1은 정상이어야 되고 FVC가 작아야죠. FV10은 FEV1은 정상이고 FVC가 작은 제한성 폐질환이고 DLCO가 낮다는 얘기는 이거 80보다 작으면 낮은 거예요. 이 제한성 폐질환인데 이 DLCO가 80보다 작다는 얘기는 폐 때문에 생긴 제한성 폐질환. 파렌키말 리스트릭티브 패턴. 쉽게 말하면 ILD.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여기서 ILD라고 했잖아요. ILD인데 ILD 검사는 HRCT죠. CT. ILD. 75세 남자가 3시간 전부터 가슴이 아프대요. 응급실로 왔대요. 식은땀이 나고 토하고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고요. 3개월 전에 뇌출혈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요. 3개월 전 뇌출혈? 혈압 80에 60. 어우야, 큰일 났다. 심전도다. 이거 심전도 보시면 MI입니다, MI. 마이오카드 인팍션. 마이오카드 인팍션이 빨리 뭐 해야 돼요? 뭐 무조건 2번이죠. 어차피 2번이에요. 이거 3개월 전 뇌출혈은 이런 거 뭐 4번 같은 거. 이거 스트롬볼라이시스거든요. 이런 거 고르지 말란 얘기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스트롬볼라이시스도 할 수 있고 PCI도 할 수 있어. 그럼 무조건 PCI가 답입니다. MI 2, 3, AVF inferior MI PCI가 MI에서 PCI가 답이면 있으면 무조건 답입니다. 58세 여자가 7일 전부터 열난다고 왔어요. 3년 전에 담관암으로 수술한 적이 있고요. 열나고요. 배는 만져지는 덩이는 없다. 어쩌라고.
요 진단은 이랬대요. 사실 이거는 사진 보면 그냥 맞추는 문제입니다. 간농약. 치료는 항생제랑 퍼큐테니어스 트레인지. 53세나 여자가 혈압이 높다고 왔다. 집에서 측정한 혈압은 엄청 높게 나오기도 한다. 조치는 혈압이 높네요. 단백뇨 있고요. 어떤 혈압약 먹일래? 단백뇨 있잖아요. 그쵸? 2번이네. ARB. 발살타. 이 문제는 좀 그지 같은 게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지금 이거 2번, 3번, 4번, 5번 이거 상품명을 줬거든요. 이렇게 주는 일은 없어요. 그냥 일반명으로 줍니다. 어쨌든 고혈압 맞고요. 단백뇨 있고요. 답은 AC 유니트나 ARB. 답은 2번. 80세 남자가 1일 전부터 숨이 차다고 왔다. 한 달 전부터 다리가 부었고 하루 전부터는 숨이 차서 누워있기가 힘들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경정맥이 확장돼 있고 양쪽 아래에서 크래클이 들리고 다리가 붓고 하트 페일리어인데요. 숨차다고 왔어요. 하루 전부터는 숨차서 누워있기가 힘들대요. 누우면 숨차요. 올솜니아. 고혈압 당뇨 있어요. 경정맥이 확장돼 있어요. 폐에 물 찼어요. 뭐 더 줄 게 없는데요. 하트 페일리어인데요. 하트 페일리어의 치료를 물어보면 우리가 플루이드 리텐전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이뇨제부터 퓨로세마이드부터 쓰자. 답은 4번 이뇨제. 기억나실 겁니다. 저랑 공부했던 내용. 이뇨제 쓰고 나중에 ACE 인히비터 추가. 28세 남자가 3개월 전부터 기침. 자, 3개월 기침이면 만성 기침이에요.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대요. 와, 이거 뭐 어퍼 에어웨이 커프 신드롬이라고 하는 PNDS죠. 포스트 네이저를.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전 처음에 이거 무슨 말인가 했는데, 가슴 전체에서 폐포음이 들린다는 얘기는 아마 그 베지큘라 사운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상이란 얘기예요. 엑스레이 정상이고요. 치료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그냥 PNDS, 그 어퍼 에어웨이 코프 신드롬의 치료는 항히스타민제예요. 이 코격골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여기에 사이누사이티스가 있으면 항생제를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PNDS만 주면 항히스타민제가 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요거를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PNDS, 어퍼웨이 커프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PNDS 낼 때 그 사이누사이티스랑 같이 주고서 항생제 고르는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 사이누사이티스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거는 항히스타민제가 답입니다. 이 문제 꼭 기억해 두세요. 36세 남자가 9개월 전부터 자주 설사를 한다며 병원에 왔다. 복통을 동반하였고 설사를 하면 복통은 호전되었다. 와, 이건 뭐 거의 배 아파요. 설사예요. 근데 배 아픈 거는 변 보고 나면 좋아져요.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거의 매달 일주일에 4, 5일 정도 수회에 설사가 있었다. 가족력도 없다. 장음은 정상, 압통, 만동, 고통 없다. 내시경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치료는 랩 별거 없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가 올해 여기 임종평에 두 문제나 나왔더라고요. 사실 진단만 물어봤지 치료는 거의 안 물어봤거든요. 그때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거의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를 물어봤는데 지금처럼 이제 설사 위주로 오는 환자를 주고 로페라마이드가 답이었어요. 설사 위주로 오는 IBS는 지사제인 로페라마이드가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변비가 주로 심한 거라고 오면 그냥 이 변비를 해결해주는 약을 쓰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보면 2번이 답이죠. 2번 식이요법은 무조건 답이에요. 우리가 이리타블 바울 신드롬 때 이제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쭉 있거든요. 막 콩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요. 이제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리타블 바울 신드롬에서 제일 기본은 식이 조절이에요.
증상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설사형이면 지사제, 변비형이면 이제 변비를 좀 좋게 해주는 약, 그런 것들을 쓰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막 세로토닌 관련된 뭐 안타고니스트, 아고니스트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나올 거예요. 일단 이번에 나온 것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터럴 바울 신드롬을 주고 치료를 물어보면 식이요법이 있으면 그거 고르시면 돼요. 70세 여자가 할머니가 한쪽 무릎이 아프다고 왔어요. 통증이 심해서 걷기도 힘들다. 한쪽 무릎이 너무 아프다. 보시면 이 관절액 검사에서 양성에 양의 복굴절 결정이 있어요. 감염은 아니고요. 이거 뭐란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거? 슈도가우트예요, 슈도가우트. 이거 어떻게 설명을 될지 모르겠는데, 이 결정성 관절병증은 가우트랑 슈도가우트가 있죠. 이따가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슈도가우트죠. 원래 언더라잉하게 OA가 있는 할머니가 주로 한쪽 무릎이 아파요라고 하면 거의 슈도가우트입니다. 슈도가우트라고 준 거고요. 슈도가우트도 치료는 사실 가우트랑 급성기 치료는 똑같습니다. 엔세이드입니다. 사실 이게 뭔지 몰라도 이거 가우트 그래도 답은 맞췄을 것 같긴 해요. 엔세이드, 나프록센. 짠! 보시면 제 슬라이드였어요. 그래서 통풍은 주로 중년의 아저씨 엄지발가락이 오고요. 가성통풍 슈도가우트는 할머니 무릎에 오고요. 복굴절에서 통풍은 네거티브, 가성통풍은 포지티브. 70세 남자가 6시간 전부터 흑색변을 본다고 왔다. 이건 정말 넘어가자. 이런 건 좀. 검사는 흑색변은 무조건 어퍼지아이 블리딩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는 어퍼지아이지. 식도 위내시경. 3번. 60세 남자가 2달 됐어요. 일단 항상 나이랑 온스탯 이런 거 잘 보세요. 60세 2달 됐대요. 황달 생겼대요. 몸을 가려워하진 않아요. 담도가 막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특이력 없대요. 앞통을 만져주는 덩이도 없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뭔가 지저분하게 있고요. 랩도 조금씩은 이상해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근데 대놓고 줬어요. CA19-9 125. 뭐 암이란 얘기죠. 여기에. 여기가 어딘데? 담낭이지 뭐. 결석, 용종, 염증, 농증, 암이지. 암이라고 줬잖아요. 고민하지 말고 푸세요. 46세 여자가 3일 전 가래에 피가 묻어나와서 왔다. 다른 증상은 별로 없다. CT를 찍었더니 메스가 보인다. 뭐 옛날에 엑스레이랑 비교한다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도대체 이놈이 지금 가래에 피도 나오니까 증상도 있고 이거 암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할래 뭐 이런 검사입니다. 이렇게 페리페럴 쪽에 있으면 밖에서 찔러서 검사를 하면 되겠죠? 4번. 70세 여자가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한다. 체중이 늘었고 얼굴이 자주 붓고 변비가 심했다. 갑상선을 제거했나 봐요. 그랬더니 체중이 늘고 약간 둔해지고 얼굴이 붓고 변비가 생기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스크리닝은 TSH. TSH. 71세 남자가 3개월 전부터 숨이 차다며 병원에 왔다. 평지를 걷다가도 숨이 차서 쉰다. 3개월 전부터 숨이 차요. 직업은 농부이며 50감년의 흡연력이 있다. 50감년의 흡연력이 있는 농부 아저씨가 3개월 전부터 숨차대요. 기층 가래가 있대요. 양쪽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FVC는 FVC는 47%. 폐암, 폐렴, 폐색전증, COPD. COPD죠. obstructive lung disease. 농부는 농부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지만 뭐 전혀 상관없네요. 그냥 COPD네.
38세 남자가 자가혈당 검사를 했더니 혈당이 높다고 왔다. 당뇨 증상이 있다. 그리고 혈당이 210이다. 헤모글로빈 A1C가 무려 11.2다. 콩팥이 안 좋아요. 콩팥이 2.0, 뭐 크레아틴이 2.0 이상이면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1.4보다 크면 좀 안 좋은 편인 거예요. 이거 1.7이면 콩팥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11.2 정도 되잖아요. 이건 막, 그러니까 9 이상이면 이긴 한데, 뭐 10 이상 뭐 이렇게 주면 그건 인슐린 쓰라는 얘기입니다. 56세 여자가 수개월 전부터 소변량이 많아졌다고 병원에 왔다. 진단은 수분 제한만 했는데 300 이상으로 올랐어요. 기준은 300이죠. 삼투압이. 수분 제한만 해도 좋아져요. 프라이머리 폴리립시야. 45세 남자가 1개월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왔다. 5년 전부터 허리가 아팠대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나이부터 허리가 아팠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고 일어나면 아프고 허리를 펴기가 힘들고 움직이면 좋아진다는 얘기가 없네요. 아침에 하여간 자고 일어나면 모닝 스티프니스가 있대요. CRP 높을걸요? 그리고 엑스레이 보시면 대놓고 좋습니다. 뱀부 스파인이라고 하는 거 줘서 누가 봐도 강직성 척추염. 뱀부 스파인. 53세 여자가 5일 전부터 열이 난다며 병원에 왔다. 5일 전부터 열이 나요. 근데 머리가 아프대요. 그럼 머리 쪽에 감염인가? 전원주택에 살면서 텃밭을 가꾼다. 뭐지?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림프절이 만져진다. 오잉? 피부 사진이다. 아, 일단 텃밭. 자, 텃밭이래요. 텃밭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밭농사 짓는 분이 열나요. 그러면 1번으로 의심하는 건 쯔쯔가무스입니다. 우리가 렙토스피라 이런 건 농사 하시는 분들이 잘 걸리고, 그다음에 쯔쯔가무스는 주로 밭농사죠. 근데 어차피 쯔쯔가무스는 에스카를 줍니다. 에스카. 까만 딱지. 28세 여자가 B형 간염 복용자 체열하다가 찔렸대요. 아구야, A형 간염 예방접종 받지 않았고 아무 상관없고요. B형 간염은 다 맞았는데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을 안 했다. 아휴, 확인을 했어야죠. 확인을 했어야죠. 어떡할래? 그럼 항체가 생겼나 안 생겼나를 모르잖아요. 5번이. 36세 여자가 3개월 전부터 전신이 가렵다며 왔다. 긁으면 긁은 부위가 부푼다. 더모그라피즘. 세티리진을 하루에 한 번 먹고 있다. 근데 이상한 얘기를 했어. 더모그라피즘 얘기고요. 진먼지 진드기. 근데 이건 사진이에요. 지금 보면 더모그라피즘 얘기예요. 긁으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더모그라피즘은 그냥 항히스타민제 쓰는 겁니다. 아까 세티리진 항히스타민제 썼는데 답이 항히스타민제 증량입니다. 53세 여자가 그 앞에 문제예요. 그 진먼지 진드기는 괜히 준 거예요. 그냥. 지금 긁으면 부풀고 가렵대잖아요. 그러니까 국시에서는 저렇게 쓸데없는 걸 잘 주지는 않을 거예요. 임종평에서 이딴 짓을 잘하긴 하는데. 53세 여자가 수개월 전부터 목 앞덩이에 덩이가 만져진다. 목에 덩이가 만져진다.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정상이고요. 덩이가 만져져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결절이 있다. 어떻게 할래? 2번.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항상 이제 강의할 때 엄청 많이
갑상선에 결절이 있어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기능 항진증이면 스캔을 하는 거고요. 항진증이 아니면 초음파를 합니다. 방금 검은데 초음파까지 했죠? 초음파 했더니 진짜 결절이에요. 뭐 할까요? 여기까지 온 거죠. 답이 이거죠. FNO. 72세 여자가 2개월 전부터 변비와 뒷모직이 있다며 병원에 왔다. 살이 빠졌다. 와, 이거 직장암인데요. 가족력에는 위암이 있다. 직장 손가락 검사에서 애널버지 6cm의 덩이가 만져진다. 직장암. 골반 MRI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다. 일단 전이는 없대요. 암으로 보고되었다. 치료는 와 직장암의 치료 사실 이거 강의 때마다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국시문화 임종평에서 이렇게 치료를 물어본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CA 되게 높고요. 이거 사진 보시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예 그 장을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스테이지 1, 2, 3, 4로 하면 림프절 전이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최소 2 이상. 뭐 원격전이 아니니까 4는 아니란 얘기고요. 우리가 직장암에서 이렇게 스테이지 2, 3 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케모 RT를 먼저 합니다. 케모 RT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술하면 항문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케모 RT를 먼저 해요. 답이 5번이에요. 강의 때 했었거든요. 제가 되게 심하죠. 엄청 크죠. 강의 때 했었습니다. 이거 렉탈 캔서 스테이지 2 네오 오드주번트로 케모 RT 먼저 한다고. 이거를 낼 줄은 몰랐어요. 나올 수 있어요. 국시에. 50세 남자가 숨 차다고 왔다. LC 환자고요. 스피로놀락톤을 복용하고 있는데 숨이 차대요. 심전도가 닿은 것 같대요. 치료는. 고민 없이 보시면 포타슘 7점입니다. 심전도는 그냥 하이퍼칼레미아고요. 치료는 칼슘 글루코네이트. 아시죠? 아주 심해지면 이게 T가 크고 뾰족해지는 거는 맞는데요. 하이퍼칼레미아가 아주 심해지면 이게 QRS가 와이드해집니다. 어차피 포타슘을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푸세요. 28세 남자가 2시간 전에 피토했대요. 28세에 피토할 일이 별로 없는데. 술 먹고 토하다가 피토했대요. 말로리바이스 치료는 내시경 사진이다. 경과 관찰이 없어. 보통은 지금 피 안 나면, 내시경에서 피 안 나면 집에 가 하면 되거든요, 그냥. 근데 지금도 피가 나면 뭐 내시경 지혈술 하면 되고요. 이 환자는 아직 피가 나요. 그래서 다시 그냥 내시경 지혈술입니다. 말로리바이스. 아직도 피가 나요. 27세 여자가 횡설수설하는 증상과 고열로 왔다. 심한 두통,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고열이 있대요. 말에 제대로 답을 못한대요. 그래서 CSF 검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뭐 이거 무슨 메닌자이티스야? 이럴 수 있는데 MRI 사진을 줬어요. 여기 MRI 보시면 하얗게. 이거 엔세팔라이티스입니다. 제가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엔세팔라이티스는 오로지 하나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HSV 엔세팔라이티스. 템포럴 로브 주로 생기는 HSV 엔세팔라이티스. 3번이에요, 3번. 강의 때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임신 27주인 미 분만부가 머리가 아프고 혈압이 무려 170에 110이래요. 이거는 치료해야죠. 이 단백뇨도 있고. 임신부에서 쓸 수 있는 혈압약이 라베탈롤, 이페리핀, 메틸도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혈압이 아주 높으면 라베탈롤. 보기 중에 쓸 수 있는 거 라베탈롤밖에 없습니다. 강의 들으셨으면 기억이 나시리라. 임신부에서 혈압약. 62세 남자가 중환자실에서 관찰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6시간 전에 MI로 스텐트를 넣었대요. 근데 혈압이 떨어지고 심음이 빠르고 감소되어 들린대요.
MI는 MI인데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심음이 잘 안 들린대요. 심초음파 사진이다. 이게 심초음파 사진을 국시에서 주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일단 임종평이 이상한 걸 하나 주긴 했지만 심초음파 사진을 잘 안 줘요. 웬만하면. 심음이 작게 들려요. 탐폰. 페리카디오센테시스. 네, 물 찾죠. 페리카디알 이퓨전. 카디악 탐폰. 치료는 페리카디오센테시스. MI 후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54세 남자가 옆구리가 아프다. 자, 이것도 막성 사고 출신. 네프로틱 신드롬 환자가 옆구리가 아파요. 레날 베인 스럼보시스. 그냥 진짜 외워서 푸는 거예요. 레날 베인 스럼보시스. 58세 남자가 6개월 전부터 설사한다. 심한 냄새가 난다. 살 빠진다. 밥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 오래 만성적으로 밥만 먹으면 배가 아파요 하는 병이 많지 않아요. 만성적으로 밥 먹을 때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하는 병은 크게 앱도미널 엔지나라는 병이랑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뭐 이 정도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변에서 냄새나고 설사하고 거의 매일 소주 2병을 20년 동안 드셨고 뭐 거의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의 가능성이 높고요. CT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변에 수단슬이라는 건 지방 염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변이 있다는 얘기고요.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CT에서는 아마 췌장의 칼시피케이션 같은 거 줄 거고요. 치료는 이자요소제제. 췌장의 칼시피케이션. 62세 여자가 3시간 전부터 숨이 차서 걸을 수가 없다. 3시간밖에 안 됐어요. 숨이 차대요. 갑자기. 2주 전에 췌장암을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계획 중인데 숨차서 왔대요. 근데 심음과 호흡이 정상이다. 특히 호흡이 정상이다. 검사는 뭘까요? 일단 오심실 수축기 압력이 높다는 것도 힌트가 되기는 해요. 암 환자가 숨이 차서 왔는데 호흡이 정상이잖아요. 경정맥이 확장되고 경정맥이 확장됐다는 얘기는 없네요. 암 환자가 갑자기 숨이 차서 왔어요. 근데 호흡이 깨끗해.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풀모나리 엠볼리즘 아니면 카디악 tam폰. 알타입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위암 환자가 갑자기 숨 차서 왔다. 두 개 골라봐. 호흡은 정상이다. 풀모나리 엠볼리즘, 카디악 tam폰. 지금 뭐 심음도 정상이라고 해서 풀모나리 엠볼리즘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답은 4번. 검사 하나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체스트 CT. 이거는 떠올려야 돼요. 암 환자가 숨 차요. 갑자기 숨 차요. 근데 호흡이 정상이에요. 풀모나리 엠볼리즘. 68세 여자가 7일 전 발생한 SAH로 입원 치료 중인데 DVT가 생겼고 숨찬가? 호흡곤란은 없다. 근데 왜 CT 사진을 줬지? 일단 지금 뇌출혈로 입원해 있는 환자가 딥베인 스럼보시스랑 그 다음에 풀모나리 엠볼리즘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것도 나왔던 문제예요. 완전 기출 문제예요. 국시에 그대로 나왔었어요. 풀모나리 엠볼리즘에서 이거 5번 IVC 필터가 답인 경우가 뇌출혈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생긴 경우. 답이 5번입니다. IVC 필터. 풀모나리 엠볼리즘이 있네요. 이거 뭐 DVT라고 준 거고. 똑같은 기출문제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세 여자가 1년간 체중이 10kg이 늘어서 병원에 왔다. 10kg 늘었대요. 승리가 없어졌다. 뚱뚱하다. 자색에 선들이 보인다. 거의 쿠싱인데요.
근데 아니네? 와, 속을 뻔했어요. 볼까요? 당뇨는 아니고요. LDL이 미친 듯이 높아요. 정상이고요. 오버나이트 엑사 기준이 5예요. 5 미만이면 정상. 정상이에요. 쿠싱인 줄 알았더니 쿠싱도 아니네. 그냥 비만이네요. 비만. 치료는 당뇨 아니에요. 당뇨 아니고 갑상선 정상. 스테로이드는 무슨 씨. 오메가3는 씨. 아, 이게 높다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콜레스테롤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무조건 LDL이에요. LDL이 1차고요. LDL이 정상이면 나머지를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 LDL이 190이잖아요. 190이면 그 어떤 경우든 치료하지. 160 이상이면. 답이 1번입니다. 1번. 스타틴.